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12살 소년 민주는 차가운 벤치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비는 집에서 쫓겨난 그날의 고통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아버지의 그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쳤고 민준의 작은 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공원의 등불 아래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비 소리에 섞여 조용했지만 민준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김태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후계자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태현은 우산을 들고 서서 그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민준의 모습은 어릴 적 자신을 보는 듯했다.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우산을 민준의 머리 위로 씌웠다. 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물이 비와 섞여 흘러내리며 그의 입술이 떨렸다. 집에 갈 데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태연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 집으로 가자. 적어도 오늘 밤은. 그렇게 비 내리는 밤,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태연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선 민준은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를 느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민준의 눈에 낯설었다. 여기서 지내도 돼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는 집사에게 지시에 따뜻한 목욕물과 옷을 준비하게 했다. 민준이 욕실로 사라지자 태연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왜 나일까? 왜 이 아이를?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재벌로서의 삶은 외로웠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란 그는 사랑이란 단어를 잊고 살았다. 그런데 이 소년, 겨우 12살의 상처받은 아이가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민준이 나올 때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너무 컸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태연은 부엌에서 간단한 라면을 끓여주었다. 배고프지? 먹어봐. 민준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다시 고였다. 고마워요. 삼촌. 그는 태연을 그렇게 불렀다. 태연은 웃었다. 삼촌. 좋아. 그렇게 불러. 그날 밤 민준은 태연의 손님방에서 잠들었다. 태연은 문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적어도 나만큼은. 다음 날 아침 태연은 민준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민준의 학교는 평범한 공립초등학교였다. 오늘부터 다시 가봐. 괜찮을 거야. 태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학교 문턱을 넘는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민준아, 어제 어디 갔어? 집에 없대.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이웃들에게 그 애는 문제가 있어 라고 떠벌린 탓이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손을 떨었다. 점심시간 한 친구가 다가와 속삭였다. 너 이상하다는 소문 들었어. 게이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식 쟁반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기서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학교가 끝나자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다들 나를 피해. 나 때문에. 태연은 조용히 민준의 등을 토닥였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변호사를 만나봤어. 내 부모님과 이야기할게. 하지만 강요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민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냥 삼촌 곁에 있고 싶어요.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태연은 민준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밟았다. 민준의 부모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태연의 영향력 앞에 물러섰다. 그 애를 데려가라.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에 민준의 상처는 깊어졌지만 태연의 품은 점점 따뜻해졌다. 태연은 민준에게 책을 읽어주고 주말에 한강으로 산책을 갔다. 민준아, 세상은 넓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태연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민준은 태연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12살의 순수한 마음이 보호자에 대한 감사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변해갔다. 태연도 느꼈다. 민준의 미소가 그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제게 모임에서조차 그는 민준 생각에 빠져들었다. 태연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지인들의 말에 그는 웃었다. 네, 특별한 사람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태연은 민준에게 첫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목걸이, 은으로 된 별 모양. 이건 내가 빛나는 별이란 뜻이야. 민준은 그것을 목에 걸고 태연을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감정은 가족애인가? 봄이 왔고 민준은 13살이 되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태연의 지지로 조금씩 버텨냈다. 태연은 민준을 위해 가정교사를 고용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내 꿈을 찾아봐. 민준은 그림을 좋아했다. 스케치북에 태연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 아빠, 이거 봐요. 우리 둘이 공원에서 태연은 그 그림을 보며 웃었다. 잘 그렸네. 나처럼 멋있어.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그림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외면하려 애썼다. 아이는 아직 어려. 내가 과민한가. 한편 태연의 삶은 재계의 압박으로 팽팽했다. 아버지 김 회장은 후계자답게 결혼해라라고 재촉했다. 너 혼자서 가문 지킬 수 있나? 태연은 대답 대신 회사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면 민준의 미소가 그를 기다렸다. 그날도 태연은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었다. 민준이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태연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 일이야. 걱정 마. 저녁 식사 중 민준이 물었다. 아빠는 왜 결혼 안 해요? 나처럼. 이상한 사람이라서. 태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민준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세상이 좁은 거지. 그리고 아빠는 아직 만날 사람을 못 만나서.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사람이 나였으면. 여름 방학, 태연은 민준을 제주도로 데려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준은 자유를 느꼈다. 아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내가 원하면 그래. 그곳에서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모래사장에서 해가 지는 걸 보며. 아빠, 저 남자애들이 좋아요. 학교에서 친구가 손 잡으려 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빠 생각하면 따뜻해요. 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그건 내가 사랑을 아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의 감정이 나를 향한 건가? 돌아온 서울에서 민준의 학교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한 선생님이 LGBT 상담 클럽을 만들었고 민준은 용기를 내어 참여했다. 나는 나 자신이 좋아요.
클럽에서 배운 말이었다. 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웠다. 잘했어, 민준아.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민준의 시선이 태연을 더 오래 머물렀다. 태연은 그것을 피하려 애썼다. 민준아, 이제 내 방에서 공부해.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 했다. 아빠는 나를 동생으로만 봐. 가을이 깊어지자 태연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태연은 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회장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연아, 가문을 지켜라. 그리고 내 마음 따라 살아. 그 말은 태연에게 충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민준을 안았다. 아빠가 무서워서. 민준은 태연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 혼자 아니에요. 저 있어요. 그 밤, 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민준. 너 없인 안 돼. 민준의 14번째 생일, 태연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까지 불렀다. 클럽 친구들이 왔고, 민준은 웃음꽃을 피웠다. 아빠, 최고예요. 파티 후, 민준은 태연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신이 그린 그림,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모습. 이게 제 마음이에요. 태연은 그림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고마워. 그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변해갔다. 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더 깊은 게 될 수 있을까? 민준의 눈이 빛났다. 네, 아빠. 함께라면 돼요.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민준이 15살이 되던 해, 태연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경쟁 재벌의 음모로 주가가 폭락했다. 태연 사장, 사임하세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태연을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지쳤다. 민준은 그를 기다리며 안았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 그 위기 속에서 태연은 민준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민준은 학교를 마치고 회사로 달려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아빠, 힘내세요.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아이가 사장의 아들인가?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지. 위기가 지나자 태연은 회사를 재건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민준에게 사업을 가르쳤다. 인생은 싸움이야. 하지만 사랑으로 이겨.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그는 LGBT 활동에 더 깊이 참여했다. 나는 나로 살 권리가 있어요. 연설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태연은 그 자리에 앉아 박수를 쳤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해져서.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태연에게로 향했다. 밤에 민준은 일기를 썼다. 아빠를 사랑해.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여름, 태연은 민준을 유럽 여행으로 보냈다. 혼자서 세상을 봐봐. 내가 강해질 테니까. 민준은 파리에 도착해 에펠탑 아래 서서 울었다. 아빠 없이 외로워.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 청년과 만났다. 너도 나처럼. 청년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준은 처음으로 동성애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사랑은 자유야. 돌아온 민준은 태연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이해해요. 제 감정이 정상이라는 걸. 태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가을에 민준의 과거가 되살아났다.
생부가 나타났다. 민준아, 돌아와. 후회해서 민준은 충격받았다. 왜 이제 와요? 저를 버린 분이 태연은 민준을 지켰다. 이 아이는 이제 내 가족이야. 생부는 화를 내며 떠났다. 너희 둘이 이상한 관계잖아.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아빠, 우리 정말 이상한가요? 태연은 민준을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이야. 세상이 이해 못해도. 겨울, 태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로 쓰러진 그는 병원에 누웠다. 민준은 곁을 지켰다. 아빠, 깨어나세요. 저 없인 못 살아요. 태연이 눈을 뜨자 민준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걱정되게 해서 그 병상에서 태연은 고백했다. 너를 사랑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오래전부터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다. 세상이 좁아 보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넓어졌다. 민준이 16살이 된 봄, 두 사람은 조용히 관계를 인정했다. 우리는 서로의 비디야. 태연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학교 졸업식에서 민준은 태연의 손을 잡고 무대에 섰다. 감사합니다. 제 가족에게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다. 아빠, 이제 태연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태연은 웃었다. 아니, 그냥 태연이라고 해. 우리는 동등하니까. 여름, 재계의 시선이 쏟아졌다. 태연 사장, 그 아이와의 관계가 루머가 퍼졌다. 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준은 내 파트너야. 우리는 사랑한다. 세상이 충격받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아졌다. 민준은 자랑스러웠다. 태연,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가을바람이 불던 해, 민준은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예술대학, 그의 꿈, 태연은 곁에서 도왔다. 내 재능을 믿어. 시험날,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이겨낼 거야. 합격 소식이 오자, 민준은 태연을 껴안았다. 태연, 우리 축하 파티해요. 그 파티에서 친구들은 두 사람을 축하했다. 너희 정말 멋져. 민준의 마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겨울에 태연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의 청춘 시절, 비슷한 상처. 나도 어렸을 때 사랑 때문에 고통받아서 태연의 고백에 민준은 놀랐다. 왜 이제 말해요? 태연은 미소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숨길 게 없으니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산책 중 민준이 말했다. 태연, 미래가 무서워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태연은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민준이 17살 봄, 첫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그림 속에 태연의 모습이 가득했다. 이건 제 사랑 이야기예요. 관객들은 감동했다. 태연은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 아이가 세상을 바꾸네. 전시 후, 두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그들의 약속을 날랐다. 여름 휴가,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 앞에서 민준은 반지를 꺼냈다. 태연, 결혼해요. 법적으로. 태연은 놀라 웃었다. 그래, 민준. 내가 원하면. 한국의 법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해외에서 약속했다. 우리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가을, 민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준아, 용서해줘. 그녀의 눈물에 민준은 흔들렸다. 엄마. 왜 그때 버렸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내 행복을 빕니다. 태연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가족이 더 늘었네. 화해의 순간, 민준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겨울, 태연의 회사가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건 민준 덕분이야. 인터뷰에서 태연이 말했다. 세상의 시선이 변했다. LGBT 권익단체가 두 사람을 초대했다. 너희가 희망이야. 민준은 연설했다. 사랑은 차별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유로워야 해요. 시간의 강물이 더 세차게 흘렀다. 민준이 18살이 된 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미술과에서 그는 빛났다. 민준, 내 작품에 감정이 살아있어. 교수님의 칭찬에 민준은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 오늘도 당신 생각했어. 태연은 회사에서 웃었다. 나도. 빨리 와. 하지만 거리는 멀어졌다. 태연의 일정이 바빠지며 만남이 줄었다. 미안, 민준아. 이번 주말에 민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태연이 변한 건가? 봄 끝자락, 태연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태연아, 나 아직도. 그녀의 말에 태연은 단호했다. 미안해. 이제 다른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 소식이 민준에게 전해졌다. 태연, 나 불안해.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태연은 달려와 안았다. 너만 사랑해. 영원히.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우리는 강해질 거야. 여름, 민준은 해외 유학 제의를 받았다. 파리로 가봐. 내 꿈을 펼쳐. 태연의 말에 민준은 망설였다. 태연 없이. 어떻게? 태연은 미소 지었다. 거리야 뭐, 사랑은 멀어도 가까워. 공항에서 민준은 태연을 안았다. 기다려줘.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준의 눈물이 창문을 적셨다. 파리에서 민준은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는 성장했다. 너의 사랑 이야기, 감동적이야. 친구들의 말에 민준은 그림을 그렸다. 태연의 초상. 매일 화상 통화로, 태연, 사랑해. 태연은 서울에서 기다렸다. 나도. 빨리 돌아와. 하지만 태연의 외로움은 깊어졌다. 파티에서 술에 취해 그는 중얼거렸다. 민준. 내가 그리워. 가을, 위기가 다시 왔다. 태연의 회사가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장의 동성 연인, 언론이 달려들었다. 태연은 홀로 버텼다. 민준을 끌어들이지 마. 그는 민준에게 숨겼다. 하지만 민준이 알게 됐다. 태연, 왜 말 안 했어? 나도 싸울 텐데. 화상으로 울며 민준이 말했다. 태연은 눈물을 삼켰다. 내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겨울, 민준은 일찍 귀국했다. 태연, 함께 이겨내자. 공항에서 태연을 안은 민준의 품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기자 앞에 섰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차별에 맞서요. 그 용기에 세상이 움직였다. 스캔들은 잦아들었고 지지자들이 늘었다. 민준이 19살 봄, 두 사람은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서류에 사인하며 태연이 말했다. 민준은 웃었다. 우리 가족이야. 대학에서 민준의 전시회가 열렸다. 사랑의 여정, 제목처럼 그의 작품은 감동을 주었다. 태연은 자랑스러웠다. 너는 내 영웅이야. 여름, 여행으로 휴식을 취했다. 이제 안정됐어. 바다 앞에서 태연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브로가 더 중요해.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민준의 말에 태연은 놀랐다. 좋아. 우리처럼 상처받은 아이를. 가을 잎이 물들던 해, 민준은 20살이 되었다. 그의 작품이 국제상을 받았다. 축하해, 민준.
태연의 포옹이 따뜻했다. 하지만 성공의 그늘에 피로가 쌓였다. 태연, 가끔. 숨이 막혀 민준의 고백에 태연은 걱정했다. 쉬자. 함께 두 사람은 산으로 떠났다. 등산로에서 민준이 말했다. 태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태연은 손을 잡았다. 너 덕분에 나도 살아. 겨울,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 아이를 우리처럼 고아원에서 만난 10살 소년, 지훈. 형, 나 무서워. 지훈의 말에 민준은 눈물이 고였다. 우리 가족이 될 거야. 태연은 서류를 준비했다. 함께 키우자. 하지만 과정은 험난했다. 동성 커플이다. 검토가 길어질 수 있어. 사회복지사의 말에 태연은 화가 났다. 사랑이 문제인가? 봄, 지훈이 집에 왔다. 여기. 내 집.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준은 웃었다. 그래. 영원히. 지훈은 LGBT 이야기를 듣고 물었다. 형, 너희처럼. 나도 될 수 있어. 민준은 대답했다. 누구든 자유로워. 태연은 지훈을 가르쳤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마음이야. 여름,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아빠들, 사랑해. 그 말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했다. 학교에서 지훈이 놀림받았다. 너네 아빠들. 이상해. 지훈이 울며 집에 왔다. 민준은 안아주었다. 그건 잘못된 말이야. 우리는 특별해. 가을, 민준의 책이 출간되었다. 상처에서 사랑으로, 자전적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며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 차별을 끝내자. 인터뷰에서 민준이 말했다. 태연은 곁에서 지켰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꿔. 겨울, 위대한 변화가 왔다. 한국 정부가 동성 파트너십법을 통과시켰다. 태연, 봤어? 우리 덕분이야. 민준의 기쁨에 태연은 키스했다. 그래. 함께 만든 기적. 민준이 21 된 봄, 지훈의 생일 파티. 가족이 최고야. 지훈의 외침에 모두 웃었다. 태연은 민준에게 속삭였다. 너와 함께한 이 여정. 감사해. 민준은 대답했다. 앞으로도 영원히. 시간은 이제 부드럽게 흘렀다. 민준이 22살, 그의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사랑의 공간, 이름처럼 전시관은 따뜻했다. 태연은 오프닝에서 말했다. 이곳은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야. 지훈, 이제 12살, 자랑스럽게 안내했다. 형의 그림 봐요. 하지만 여름에 태연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의사의 말에 민준은 불안했다. 태연, 쉬어요. 회사 그만둬요. 태연은 웃었다. 안 돼, 가문을 지켜야 해. 갈등이 싹텄다.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단 말야. 민준의 울음에 태연은 후회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가을, 태연은 사의를 밝혔다. 이제 민준과 지훈과 함께하게 후계자를 세우며 그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 시간, 산책 중, 태연이 말했다. 민준은 안겼다. 고마워. 당신의 선택에. 겨울, 가족 여행. 유럽으로. 지훈아, 세상을 보여줄게. 지훈은 흥분했다. 아빠들, 최고, 파리에서, 민준은 옛 추억을 떠올렸다. 여기서 시작됐어. 우리 사랑,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 민준이 23살 봄, 새로운 프로젝트.
LGBT 청소년 센터 태연과 함께 세웠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구하자 개소식에서 민준이 말했다. 나처럼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우는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나도 도울게. 여름, 센터가 바빠졌다. 민주는 상담을 했다. 너 괜찮아. 사랑받을 자격 있어.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 태연은 후원했다. 이게 진짜 재벌의 역할이야. 가을,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민준아, 내 성공 봤어. 자랑스러워. 화해가 깊어졌다. 엄마, 지훈 만나봐요. 우리 동생, 가족 모임에서 웃음이 피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의 밤, 지훈의 선물, 그림. 아빠들처럼 되고 싶어. 태연과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너는 이미 우리야. 마지막 봄, 민준이 24살, 센터가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변화의 물결, 그의 연설이 뉴스에 나왔다. 태연은 곁에서 박수쳤다. 너는 세상의 별이야, 지훈. 이제 14살. 형, 나도 예술할래. 민주는 웃었다. 함께 하자. 여름, 두 사람의 결혼식. 법적 인정 아래, 소박하게. 영원한 약속, 지훈이 꽃을 뿌렸다. 축하해, 아빠들. 세상이 축하했다. 사랑의 승리. 가을, 책의 두 번째 판, 희망의 여정, 민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을 구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겨울, 눈 내리는 공원. 그 벤치 앞에서. 여기서 시작됐어. 태연의 말에 민준은 안겼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지훈이 손을 잡았다. 우리 셋, 가족. 12살의 상처가 이제 사랑의 꽃으로 피었다. 민주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고마워, 세상. 그리고 태연. 사랑해,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힘으로 더 밝은 내일을 향해.